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빈쌤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반도체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에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해 드렸던 전자책 다들 기억하시나요? 전자책을 총 3개 만들어서 다 무료로 배포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공개했던 전자책이 바로 한국 주식에 찾아온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전자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국 주식에 투자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하고자 특별히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던 것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변화,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었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요인들이 각각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5월 FOMC 회의 결과를 또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방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확실히 기준금리 인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인 텀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이루어진 다음에는 동결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역시 추가적인 인상을 감행한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주 발표가 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에 있어서 중국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아무래도 통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위안화와 원화가 어느 정도는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의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어제 발표된 4월 국내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의 주가는 수렴하며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지탱되고 있다, 저점이 들어 올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 주식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큰 3가지 이유 중에 2가지 요인이 점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3번째 이유가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도체가 지금 AI 패러다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특히나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 부침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매달 초마다 항상 중요하게 보는 대표적인 자료인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자료를 또 면밀하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멱살 잡고 캐리했던 게 반도체였고 다른 여타 산업부들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의 데이터를 보니까 철강, 2차 전지는 부진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이 다 수출이 증가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산업군들의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도래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세 때는 사실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쌀 때 사서 모으면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까지는 경기가 침체 구간이었다가 회복 구간으로 접어들며
대다수의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단계에서는 주가 역시도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욕심만 좀 내려놓는다면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주식들을 공략하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차트 특강을 해드렸던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의 맥점을 공략하는 이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혹여나 현재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계속 그러한 종목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최근 영상들 보시면서 그런 바닥 관심주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장 멱살 잡고 캐리했던 반도체 내에서의 변화입니다. 이번 4월에도 반도체 수출액이 반등을 크게 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큰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건 누군가가 반도체를 많이 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PC와 모바일 등의 재고가 감소하며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어 반도체 분야에서 필수 소비재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SSD가 포함된 컴퓨터 분야의 수출 증가율이 무려 76.2%가 나왔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IR에서 발표했듯 기업용 SSD인 eSSD의 수요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반도체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업황의 회복 내지 성장 국면으로 향하게 되며 이때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중소형 기업들을 부를 때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일컫는데 주로 이 소부장 중에서 장비 업체들이 한 발 먼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얘네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는 단계에서 주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준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타고 가는 국면에서는 드디어 소재와 부품 애들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한 발 늦지만 탄탄한 우상향을 기록하게 되는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이치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즉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건 곧 누군가가 반도체를 많이 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반도체를 많이 사주는 듯한 느낌이 오면 바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반도체를 더 잘 많이 만들려고 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투자 움직임에 따라 반도체 장비주가 업황 회복 시기에 먼저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들인 이후로 그 고객사들의 주문 요청에 따라 마구마구 반도체를 생산하는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고 그 공장을 가동시킬 때 필요한 주요 소재, 부품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주 애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쪽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는 소재 부품 쪽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충분히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또 지금의 장세는 실적 장세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유난히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었던 게 eSSD 분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eSSD 관련해서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주요 소재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한양디지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해 볼 만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ENF 테크놀로지, DNF, 하나머티리얼스, 워닝머티리얼스, 솔브레인, 삼형전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대표적인 또 소재 부품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 발 더 내다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하셔야 되냐면 이게 소재 부품 애들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반도체가 슬슬 끝물일 수 있겠다. 반도체가 끝물이다라는 건 곧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새롭게 나온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배포해드린 전자책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반도체 랠리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이 반도체 랠리가 끝난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며 본격적인 주도주 장세가 나온다라는 것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시장을 특히나 주도했던 게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 랠리가 서서히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역시도 바로 실적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수출이 유난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해 봤었더니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바이오 헬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저는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차 SUV의 확대로 판매 가격의 인상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단가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같이 또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성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차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국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특히 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속성을 판단해 봤을 때 선박과 바이오 헬스 역시도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 게 선박의 경우 지금 고부가 선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무려 9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로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특히나 또 주목하고 있는 건 자동차의 수출이 이번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해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돈을 가장 잘 벌고 있었는데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라면 확실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거죠. 실제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와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차근차근 계속 사모으고 있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이어 이제는 소재, 부품 쪽에서의 새로운 기회 그리고 반도체 랠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주도주로 탄생할 수 있을 만한 또 바닥에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같이 또 공부해 보시면서 또 다음번에 기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에 아낌없이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맹신은 안 되지만 최대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4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세요. 보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과연 데이터가 타당한가 그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열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수출입 동향 볼 수 있을 만한 공식 사이트 링크는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국가에서 발표해주는 수출입 동향 공식적인 자료 보시고 스스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membership 회원분들은 예고드렸던 대로 5월부로 새롭게 멤버십 서비스가 전면 개편됐으니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계속 열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펜딩 멤버십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공부방이 새롭게 오픈되어 있으니 펜딩 공직을 확인하셔서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또 같이 열공해 봅시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